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리버풀 경기 이전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정말 아쉬워지는 토트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경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스널과 리즈와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날이 리즈를 2대1로 잡아냈습니다. 은케티아의 멀티골로 말이죠. 리즈는 골키퍼 실책으로 허무하게 은케티아에게 골을 헌납하고 추가골까지 먹힌 뒤 퇴장까지 당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리즈였기 때문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승점이 꼭 필요했었지만 결국 아스날에게 패배하며 승점을 1점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토트넘과 승점 차이를 4점으로 벌리며 북런던 더비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과의 남은 경기가 3경기인 가운데 아스널이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6년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토트넘으로서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아스날이 남은 2경기에서 한 경기를 미끄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에 불씨를 살리며 모하메드 살라와 2골 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손흥민이 가장 원하는 바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입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일단 승리한 뒤 남은 경기에서 행운을 빌어야 하는 손흥민과 토트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또 하나의 화제였던 손흥민이 쓰러지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파비뉴의 팔꿈치에 가격당하며 쓰러졌었는데 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비판과 함께 현지 팬들의 반응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진영에서 리버풀에게 탈압박을 하고 역습을 진행하려던 찰나였죠. 후반 35분입니다. 후반 35분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손흥민은 파비뉴와 충돌 후 쓰러졌고 파비뉴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의 2명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파비뉴의 팔꿈치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르트는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과 파비뉴의 충돌 영상이 SNS에서 떠돌고 있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려는 동안 파비뉴는 손흥민을 저지하려 했다. 의도한 것 여부와 관계없이 파비뉴는 팔꿈치로 손흥민의 목을 가격했다. 특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UFC 같았다. 파비뉴의 팔꿈치가 손흥민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고 손흥민은 고통과 함께 쓰러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비뉴는 경고를 받았지만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라고도 전했죠. 그리고 영국의 플래닛 풋볼 역시 파비뉴를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비뉴가 손흥민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했다. 파비뉴가 퇴장당하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다. 손흥민에게 팔꿈치 공격을 가했지만 경고만 받았다. 고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잔인한 접촉이었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손흥민은 마이크 타이슨의 오른손 훅을 맞고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파비뉴가 퇴장당했다면 토트넘의 마지막 10분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파비뉴가 레드카드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은 토트넘의 공식 SNS 계정에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얼굴에 나타난 파비뉴의 노골적인 팔꿈치, 그가 퇴장당했어야 한다. VAR 체크도 없었다라고 스퍼스웹에서 주장했습니다. 사실 VAR 정도는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과 리즈와의 경기에서는 루크 에일링의 거친 태클에 대해 처음에는 경고를 선언했다가 VAR을 돌려본 뒤 퇴장을 주며 리즈가 아스날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에게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 손흥민에게 했던 팔꿈치 가격이 퇴장감이었다라면 파비뉴가 퇴장을 당하고 남은 10분 동안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의 현지 팬들도 굉장히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클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VAR은 리버풀의 홈인 안필드와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일하지 않아. 항상 VAR은 좀 더 빅클럽에게 관대하다. 이 영상을 클롭에게 보여줘라. 코멘트에 언급도 안 되었다. 더티 플레이어야. 지나간 일이라 치더라도 토트넘에게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손흥민 입장에선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아찔한 장면이었습니다. 선수 보호 측면에서라도 경고 이상을 줘야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살라가 손흥민을 직접 대인마크하는 상황까지 보여지며 손흥민이 살라와의 대결에서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스날도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절정의 손흥민과 맞붙게 되는 아르테타 감독이 토트넘과의 매치에서는 토미야스 다케이로를 기용했던 리즈전 전략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날은 4위 자리 사수를 위해 최근 리즈전에서 우측 풀백 토미야스를 낯선 좌측 풀백으로 기용하는 등 변칙 전술을 펼쳤는데요. 리즈의 하피냐를 견제하기 위함이었고 토미야스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리즈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상대로는 전공법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토미야스가 토트넘전에서는 좀 더 익숙한 우측 풀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이유는 토트넘의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는 손흥민이 절정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토미야스를 필두로 아스날이 손흥민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리버풀전에서 토트넘은 극도로 움츠린 형태의 전술로 갖고 나왔고 두 줄 수비의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손흥민이 지어주면서 선제골을 먼저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은 손흥민이 넣었지만 최후방 요리스 키퍼부터 시작되는 간결한 역습 플레이로 콘테가 강팀을 상대하는 카운터 어택형 전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케인과 크루프스키가 손흥민을 너무나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케인 같았으면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에서 세세뇽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않고 직접 슈팅을 누려볼 만한 위치였으나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세세뇽에게 공을 전달하는 케인을 보면서 케인도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로 토트넘이 5위, 아스날이 4위를 예측했죠. 아스날이 4위권을 지킬 가능성은 75% 이상, 그리고 토트넘이 4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은 24%로 사실상 아스날이 많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3경기가 남아있고 두 팀의 경기 종료 휘슬이 모두 울리기 전까지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3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